그렇게 자기가 불러달라고 했던 한덕수, 홍장원, 지금 조지호까지 지금 하고 있죠. 네. 결국 오늘 총평은 모든 패널들도 그랬지만 방송사에서도 뉴스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JTBC든 뭐 MBC든 오늘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을. 본인에게 전혀 유리한 내용이 없었다. 이 얘기 계속 나와요. 제가 들어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오히려 그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메모를 뭐 어디서 적었는지 장소 가지고 계속 헷갈리는 건 있었었는데 차라리 그냥 설명을 하고 실물 메모를 보여주면서 현재 재판관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저번에부터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부르면 자기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다. 근데 저는 그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한덕수. 어, 한덕수가 가장 정확히 그냥 클리어하게 그거에- 가르마를 타줬어. 네. 이거 절차적으로 불법이라고. 네, 흠결이 있다고. 반헌법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가 한덕수를 계속 부르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또 한덕수 나오니까 나오기 전에 씩 나가버리고 또 홍장원 할 때 딱 들어오고 아주 특이했습니다. 한덕수의 계산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다시 확실하게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한 협조해서 탄핵 이후에 대선 관리 열심히 잘 하겠다. 네. 그래서 요 계산을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 번에 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최상목이보다는 구간이 명간 아니야 뭐 사실- 이러면서 사실 한덕수가 네. 그 분위기나 흐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네. 저는 생각해. 지금까지 이렇게 처세하는 걸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딱 정확하게 오늘 증언을 한 거는 오, 네. 아, 이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해진 거를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네. 마지막에 자기 준비해온 멘트도 있더라고. 이 내란 그 이 쿠데타 상황이 워딩은 좀 다른데 좀 조속하게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 자기가 무슨 마치 컴백 연설처럼 동시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어필하고 네. 확실하게 이게 내란이라고 가름을 타줌으로써 네. 대신에 네. 내가 오면 잘할 것이다. 공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주장까지 해야 되는데 한덕수가 너무너무 밉다가 막 탄핵을 지켜야 된다고 왜 안 지키냐고 우리는 막 정말로 길을 쓰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현재 국면에서 혹시 한덕수가 살아 돌아오면 최상목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는 또 생각이 왜 들까? 나는 원래 사람이 왔다 갔다 전문이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가 워낙 묘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게 뭐냐 판단하기 참 어려울 때 많다. 그래서 목소리 크고 일관되게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처럼 가슴 졸이면서 윤석열의 탄핵을 꼬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꼬린의 장면에 네. 누가 수비를 서고 네. 누가 공격수가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같은 처지.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잘 모르겠다. 가슴 아프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불안한 사람, 스트레스 받는다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끝나면 좋겠다. 오늘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종결하느냐. 네. 다시 추가로 또 재결을 하느냐 이 부분도 오늘은 이제 재판이 끝나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의 그 네. 심리가 네.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국민들만 지금 가슴 졸이고 있다. 네, 근데 어쨌든-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종결이 될까요? 사실 그 변론 좀 정리하는 내용을 18일 날 어제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저께 해버렸지 그죠. 않습니까? 다 나오고. 네. 사실 이제 오늘 더 할 것도 없어요. 게다가 홍장원 차장이 그 증언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남았는데 윤석열 측에서 더 질문을 안 하더라. 자기 참 그게 이상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도 뭐 더 부를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증거 능력 가지고서 싸운 것도 이미 다 얘네들 다 끝냈고 자기네들이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퍼포먼스도 일단 다 했고 됐고. 더 뭘 할 게 있지? 뭐 이제 최후 변론 하나 남았을 텐데 그건 별도 기일. 그거를 별도기를 잡아서 하느냐 마느냐 이제 문제이겠죠. 그럼 그래봤자 결국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한 번 더 하고 끝내냐 오늘 끝내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지난 9차 때 사실 끝내도 되는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네. 셋 다 윤석열 쪽에서 원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오케이 여기 끝내도 되는데 한번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한 번 더 이랬잖아. 해줄게라는 네. 성격이었다면 그러면 진짜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게다가 네. 그렇죠. 게다가 이분들이 다 윤석열 씨 측에서 부른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뭐 조지호도 지금 뭐 불리한 증언은 안 하고 있다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그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에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 안 한다는 그런- 전제를 더구나 그러니까. 검찰 진술이 대단히 확고해요, 조지호. 네. 그래서 네. 결론은 뭐냐면 해봤자도 자기네가 하루 더 달라고 해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게 나올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변호인단들이 전략도 잘 못 쓸 뿐더러 지금 사실 전략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더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단지 장황하게 윤석열 씨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끔 한번 장을 만들어준다. 당초에. 요 정도가 밖에는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쟤들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안 남아 있어요. 누구예요? 김현태. 김현태는 근데 정말 김현태 오늘 또 국회에서 망가졌잖아. 김현태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근데 그거 그 보셨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 검찰에서 경호처 쪽 그 김성훈 차장 그 압수수색 영장 3번 반려하고 나서 바로 SBS 발로 김현태 단장에 대한 텔레그램 그 단독 보도가 오. 계속 줄기차게 났어요. 네. 그래서 조심- 단독방 얘기 이런 거. 예, 예. 텔레그램 방을 통째로 받지 않는 이상에 나올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냐면 검찰이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3번 그 영장을 반려한 건 지금까지 검찰 역사상 없었다는 없었어요. 거예요. 예,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긴 하겠는데 이게 너무 이슈가 되면 검찰 해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프지만 팔 하나 자르는 느낌으로 김현태 단장의 텔레그램을 그것도 SBS에서 단독으로 그 이후에 계속 나왔거든요. 자기네가 지금 좀 궁지에 몰리니까 일부러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걸 좀 냈을 수 있다 네, 이런 네. 거죠. 그냥 검찰이 달리 그렇게 보면 뭉갰을 그러니까 거다. 예. 검찰이 너무 막 나가니까 검찰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을 아, 저는 것 그렇게 같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김용현과 관련해서 JTBC가 네. 어제 지난번에 왜 그 디올백인가 관련해 가지고 통째로 나온 적 있잖아요. 저 주식 수사 관련해서 네, 네. 걔네 무슨 뭐 블랙펄이니 해가지고 상부 전체가 토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근데 아니, 그거는 아니, 주가 조작 사건 김기현 때 변호사가 검찰 그때 수사 내용이 터뜨려서 통째로 그렇잖아요. 나왔죠. 통째로 예. 나왔잖아요. 아, 네네네. JTBC로. 근데 예. 이번에 보면 JTBC에 어제 김용현 관련해서 14차에 걸친 검찰 진술 조서 통째로 나왔어. JTBC로. 검찰 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검찰이 김성훈 3차에 걸쳐서 안 하고 네. 대신에 김용현 때 그랬던 것처럼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강제 수사하겠다고 3차례 했는데 거부하고 지네가 몰래 김성훈을 비밀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에서 혹시 JTBC로 김용현을 던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취재해 본 내용은 지금 네. 이제 한동훈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두 축이다. 하나는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 원래 윤석열계, 그리고 여전히 한동훈과 같이 뭔가 해보겠다는 그렇죠. 사람이 힘을 상당히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 기록이 계속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원래 이제 한동훈 주특기가 피사실 공표 네. 뭐 이런 게 이제 전문이었으니까 이제 이번에도 서초동의 나오는 편집장. 예 서초동의 편집국장. 그러니까 편집국장이고 그리고 그날 그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제가 또 카피까지 다 써서 주니까 편집 기자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잘했는데 지금 나오는 일련의 정보들은 한동훈계 또는 한동훈 라인 쪽에서 검사들이 흘려서 흘렸을 수 있다. 윤석열과 확실하게 이제 거리를 두는 한동훈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왜냐하면